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강력한 클로징 화법 없냐? 아, 클로징이 잘 안 된다. 아, 마법 같은 클로징 없을까요? 라고들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클로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초회 면담에서 충분한 임팩트와 니즈 환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클로징 때 가서 늘 매듭질을 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클로징,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클로징 면담은 사실 초회 면담에서 70% 이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초회 면담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두 번째는 약속을 미루지 못해서, 또는 첫 번째 그냥 좀 그랬는데 일단 만나는 볼까? 라고 해서 두 번째 만나게 되면 클로징을 처음부터 다다시 해가지고 2차 면담 때 체결까지 가야 되는데, 초회 면담을 명확한 나의 프로세스와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임팩트를 고객한테 충분히 줄 수 있다라면 사실 클로징은 자연스럽게 고객이 어느 정도의 엇나가는 부분만 없다라고 하면 체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회 면담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좀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초회 면담을 할 때 많은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만한 것은, 여러분들은 초회 면담을 하실 때 DB 고객이든 소개 고객이든 기계학자 고객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획일화된, 획일화하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하나의 여러분들만의 통일된 초회 면담 프로세스 또는 절차가 있나요? 그게 없더라면 늘 만나는 고객마다 상황마다 중구난방으로 상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의 초회 면담 프로세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회 면담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그 다음에 뭐 30분이면 30분, 그 다음에 2시간, 뭐 상담을 다양하게 할 텐데, 이 시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나갈까가 사실은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쭉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담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끝까지 간다고 쳤을 때, 이 끝에 귀결되는 결론은 결국엔 초회 면담이 끝나고 나서 고객한테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말을 듣는 거라고 종착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을 말할지를 다 정해놓는다라면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뭐 개인 얘기를 하면 3000%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고객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귀결시켜서 이 끝이라는 초회 면담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까지 와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단에 있는 목적지도 설정되지 않고, 이 여기까지 가는 다양한 우발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흐름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매번 상담 때마다 내가 충분히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하고 나온 것 같은데, 또는 그거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또는 이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또는 고객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로 프로세스를 한번 여러분들도 정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만나면 우리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 혹시 준비를 하시나요? 고객과 만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고객의 뭐 직업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를 하고 안 하느냐도 사실 상담의 도입부부터 그 상담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닦냐, 아니면 처음부터 스텝이 꼬여가지고 어버버버 되면서 시작이 되냐입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만큼 고객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달라지겠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오는 길, 그 다음에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촌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와,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신촌이군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주변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는 젊은 기운을 많이 느끼면서 생활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야, 제가 수원은 정말 오래간만에 오는데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는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지금 적절한 이야기를 못 드릴 수도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릴렉스라는 것은, 혹시나 내가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보통 나이대가 한 초등학생쯤 돼.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오면서 그래도 고객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려고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저희 아이랑 비슷한 나이대 아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자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새 아이 참 말 안 듣죠? 라고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면
알면 알수록 이 사람과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부터도 사실 내가 어떠한 아이스 브레이킹 요소를 가지고 들어가느냐가 사실 생각보다 시작하자마자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고, 또는 거기 나에서 좀 알고 있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시간으로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다?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내가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가.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5분 정도 했다고 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찾아뵙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 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회사명 자기소개 드리고자 하는데, 너무 지루하게 저희는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게 아니라, 제가 저희 회사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인카금융서비스라는 보험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고객님 혹시 대리점은 뭐고 보험사는 뭐죠? 라고 좀 궁금해 하시지 않나요? 제가 어차피 우리가 일반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보험산업이나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기준 하에서 이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네 가지의 주식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코스닥에는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보험 대리점이고요. 상장되어 있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냐,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왜냐면 상장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준법 감시 및 투자자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고 이런 설계사들 통제하고 고객들이 지키기 위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침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객 입장에서는 또 유리하게 작용하고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고요. 또 하나는 대리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산다 하더라도 KT 대리점에 가면 KT 것밖에 못 사고 SK 가면 SK 것밖에 못 사는데, 사실상 우리가 무슨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애플 판매샵, 그 다음 몬스터 판매샵 이렇게 핸드폰 여러 군데들 모아놓은 데 있죠. 그런데 가면 KT와 SKT, LG를 내가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해서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보험 대리점, 즉 GA라고 하는 곳들은 현재 너무나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되고, 이러한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좋은 상품들을, 좋은 회사를 선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는 원수보험사들보다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리점 중에서도 좀 큰 회사에 속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무슨 대학을 나왔고 이게 뭐가 중요했습니까? 저는 사실 원래는 일반적인 저도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보험처럼, 제가 가족 중에, 여러분들 이제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족 중에 누가 직장생활 쭉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서, 또는 제가 막 열심히 저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직장인으로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도 다 하고 살기엔 너무 좀 부족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입사 면접 때 보셨던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조금 재미있게 해서 고객이 지루하지 않게 한 뭐 2분에서 한 3분 정도를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릴렉스 단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고객님, 저는 오늘 보험 상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도 걱정되시고, 그 다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는 이 상담 프로세스를, 저는 오늘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고객님께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전체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 근데 혹시 고객님과 제가 질문을 주고 받는다라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요 정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할 건데, 오늘 두 번째까지 지금 진행했고요. 제가 오늘 릴렉스라는 걸 할 겁니다. 릴렉스. 이렇게 뭐 말씀하셔도 좋지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릴렉스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뭐가 다르냐? 라고 한다라면,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나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그다음에 서로 말을 몇 마디 섞어보면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거였다면, 릴렉스는 본격적으로 니즈 환기에 들어가기 위한 걸음을 뿌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이 릴렉스 단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조금 어필하고,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우리 돈이나 보험에 관련된 관심사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이 뭐 자녀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직장,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릴렉스는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걸 던져보냐면, 고객님 혹시 오늘 여러 가지 보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보험과 관련된 이슈는 뭐가 있냐면, 실손의료비 이제 5차 개정이라고 해서 막 실비의 보장을 축소하는 것들이 있고, 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선에서도 많은 선거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으로 나오는 것들이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보면서 고객분들이 실제로 니즈환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러한 니즈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셋업을 좀 깔 수 있는 대화들을 심도 있게 흘러나가는 것. 또 하나, 고객님께서 현재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4대 보험료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직원들 고용하실 때 많은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고객님 혹시 직장을 다니면 퇴직연금 부어주나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어떻든가요? 그렇게 높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체계 자체가 사실 투자 자산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층 연금 구조라고 하는 퇴직연금이 잘 받쳐주지 못하고, 우리 고객님 같은 직장인분들께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이 좀 불신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좀 어떤가요? 고객님 회사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고객님이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서 얘기해보면 되고,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잘 배우신 거, 은퇴사역에서 2층 구조가 없는 분이니까 퇴직연금이 없으세요? 그러면 큰일 나셨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니즈환기 단계에서 보장분석으로 만났어도 은퇴사역을 좀 끌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여기서 체크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처럼 혹시 고객님 주식 하시나요? 혹시 고객님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가요? 고객님 혹시 주변 가족분들 중에 질병에 걸려서 한참 좀 고생을 하셨다든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들처럼 우리가 니즈 환기에 들어가기 있어서 일상적인 대화와 보험 또는 재무에 관련된 대화가 약간 중첩되는 포인트들로 우리가 고객에게 좀 내가 이제 들어갈 거야 준비해 라고 예령을 걸어주는 단계가 바로 릴렉스 단계입니다. 심지어 보험업계에서 많은 고수들이 이렇게 했어요. 야, 초회 면담 중에 90%는 릴렉스에서 결정된다. 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어필하고 경험도 어필하고 얼마만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캐치했느냐도 어필이 되면서 릴렉스만 잘하면 니즈환기는 90% 먹고 간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릴렉스를 아무 자료도 끊어놓지 않고 눈을 보고 대화하면서 얼마만큼의 사실 소통,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느냐가 바로 이 단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4번 니즈환기가 들어가 있는데, 니즈환기를 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니즈환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왜 암진단비가 필요한지, 왜 보장자산이 필요한지, 왜 연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많은 영업 자료들 가지고 쭉 상담을 하는 게 이제 그제서야 4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니즈환기는 크게 중요하다 안 하다? 제가 봤을 때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앞뒤 단계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가서 니즈환기만 계속 하다 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우리 회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어떤 나에 대한 지적 능력이나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파악하는 그런 것도 몰라. 근데 가자마자 보험료를 신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귀에 박히겠어요? 안 박히지? 예. 앞에 세 단계가 선행이 되고 나서 사실 니즈환기는 어쩔 때는 5분만 해도 끝나요.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1번부터 3번까지 이 사람이 인지를 해버렸네? 한 30분 사이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쵸, 보험 필요하죠. 맞아요. 저 마침 그렇지 않아도 보험료 좀 절감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보충하려고 했어요. 잘 짜주세요. 믿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날 의심의 눈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또 막 보험 얘기를 해. 들어가겠냐 이거죠. 니즈환기는 그렇게 되고, 이제 5번째 선거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안 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이 안 되는 거죠. 왜? 대표적인 선거절은 방법이, 선거절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가 거절 처리해야 될 게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10가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거절이라고 하는 것.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담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거절하는 것도 뭐 있어요? 돈이 없어요. 가족 중에 설계사예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점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미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와이프하고 상담해 볼게요.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러한 많은 거절들이 나오는데 이 거절들을 미리 거절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절 언제 받아요? 클로징 때 받죠. 체결하자고 했을 때. 근데 이 거절들을 초회 면담 단계에서 아예 처음 만났을 때 거절하는 게 바로 선거절인데, 그럼 이 10가지 다 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대충 예상되는 거절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보죠. 선거절 중에 하나가, 고객님 혹시
자, 오늘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다음번에 만나뵙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부족한 부분들과 오늘 준비해야겠다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초회 면담을 했는데, 2차 면담 때 가니까, 잘 듣고 나서, 너무 좋은데, 사실 보험은 와이프하고 얘기해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고객님도 헛 발걸음 하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 고객님께서 혹시 집안에 있어서 어떤 보험이나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경제적 결정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번에 고객님께 제안을 드린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아내분과 상담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다음번 미팅 때는 아내분과 같이 뵐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뵙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라고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이 사람이 와이프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사람이면 굳이 필요 없는 2차 면담을 이 사람을 또 만나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면담 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 어차피 결정권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쓸데없이 거절을 또 맞아야 되는데, 이러한 선거절 처리를 적절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오차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고객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고객님, 다음번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 제안에는 실행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작금의 보험계약들은 요새는 옛날처럼 뭐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바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즉시 출금을 빠지면서 바로 보험의 효력이 개시되고는 하는데, 요때 제가 많이 고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요즘 다 카드 쓰시고 월급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집이 월급날이 25일인데 제가 24일날 고객님 약속 잡고 찾아뵀다가 저는 이날 진행하시려 해서 고객님들 너무 마음에 드시는데 실제로 다음날이 돼야 월급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때 통장 잔고가 없어가지고 이날 하루만, 그래서 괜히 불편하니까 다음에 할게요 또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번에는 고객님의 급여일에 맞춰 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고객이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고. 또는 고객이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정도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서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추정 승낙, 이 사람이 내 보험을 가입할 걸 염두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선거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거절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올 만한 거절을 미리 쳐내는 것. 이 거절을 쳐내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거절이 나왔어요. 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바꿔야지. 선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가 나온다? 그럼 다시 리정기로 돌아가죠. 아니면 2차 면담 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클로징에 치는 게 아니라 리정기를 될 때까지 다시 해야죠. 될 때까지. 그래야 거절을 안 맞죠. 근데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전화가 빨리 가서 계속 하는데 안 받고, 만났는데 제안하니까 막 표정 썩어가지고 막 이제 안 한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선거절을 먼저 잘해서 리정기가 안 됐다 치면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이 형태를 갖춰주는 거 선거절. 영상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늘어났는데, 이게 최면담 과정만 원래 1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유튜브 영상용을 좀 짧게 찍다 보니까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팩트 파인딩, 고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되겠죠. 여기는 뭐 모바일 동의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팩트 파인딩은 고객의 어떤 가족력, 그다음 소득, 그다음 직업, 그다음 주소, 이메일, 개인정보부터 해가지고 모바일 동의 받고 고객의 증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가 은퇴 설계를 한다 그럼 고객의 재정적인 정보까지 확보하는 것인데, 팩트 파인딩은 정보,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한글말로 뭐냐면 사실과 느낌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단순히 재무적 정보를 받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보험에 가지고 있는 관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확인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객관리 카드에 작성해서 돌아오는 것까지가 팩트 파인딩이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소개 요청 언제 한다고요? 소개 요청은 항상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니즈 연기했잖아요. 고객이 보험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보험에 대한 니즈가 올라왔어요. 보장 분석을 해야겠다고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야, 나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만 있으면 수임비 보통 그 정도 하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5천만 원씩 들어? 나는 니즈가 환기가 되었어. 그때 소개 요청을 해야, 고객님, 주변에 고객님 자녀분이나 또는 뭐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나 형제분께서 이렇게 똑같이 저 변호사 선임 비용 검찰 기소대만 쓸 수 있는 거 500만 원 가지고 계신다면 똑같은 금액에 5천만 원까지 안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거 요새 다 2억까지 되는데 옛날에 뭐 7천만 원, 3천만 원, 1억 있는 분들은 거의 보험료 변동이 없는데 굳이 이거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개만 시켜주면 제가
친절하게 고객님 오늘 상담 드린 것처럼 똑같이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절대 상품 권유 없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님의 지인분들께서 올바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 요청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8번, 오늘 상담 들어보시면서 혹시 이해가 조금 안 되셨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요건 좀 공감이 안 됐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3가지만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번에 약속은 어떻게, 언제가 괜찮아요? 화요일이 괜찮으세요? 목요일이 괜찮으세요? 약속 잡아놓고 픽스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절 처리 하나. 고객님, 이거 꿀팁입니다. 고객님, 지금 직장 다니시고 오늘 끝나고 퇴근하고 저 만나셨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날 퇴근 이후 시간을 잡으셨는데 저도 이 일을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회식이 잡히시거나 야근이 잡히시거나 아니면 지방 출장 갔다가 못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근데 그게 통상 그날 당일날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 이틀 전에 제가 약속을 확인할 겁니다. 혹시 그 당시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고객님을 찾아뵙고 약속을 스케줄 조율해서 하루에 4명, 5명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약속이 깨질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초회 면담 단계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내가 완벽하게 해서 중간에 3,000%도 빠졌다가 막 고객이 막 공감도 안 했다가 하는데 어쨌든 나는 내 목적은 여기까지 와서 아까 제가 깔때기 그렸었죠? 깔때기 그려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도 줄여서 결국엔 좋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번에 만나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단계까지 가게끔 하는 플로우를 많은 가능성에서 깔때기로서 하나의 결론을 귀결시키는 초회 면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만의 프로세스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물론 이 초회 면담을 잡는데 저도 저희 그 사업단 팀원들 초회 면담 잡는 데만 보통 2시간씩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해서 갈고 닦고 세일즈 프로세스를 점검해 나가는 거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론을 정립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초회 면담을 한번 멋들어지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로 한번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좋은 선의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